자, 올해 유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면 올해 나와 있는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문제를 추려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핵형 분석과 세포 분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의 유전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핵형 분석과 세포 분열 문제 풀이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냐면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요런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형태까지. 자, 그래서 핵형 분석 문제는 요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세포 분열 문제는 요런 그림이 나온 문제들을 세포 분열 문제라고 칭할게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준 문제처럼 어떤 세포에 이렇게 염색체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별로 파악을 해주면 편해요. 첫 번째는 이 세포의 핵상을 파악을 해줍니다. 핵상이 뭐예요? 그렇죠. EN이냐 혹은 N이냐 요거를 파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핵상을 파악했으면 종을 파악을 해줍니다. 문제에 따라서 동일 종의 세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종의 세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이 세포가 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 세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성별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제 어떤 개체에 해당하는지 이 순서대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림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상, 종, 성별, 개체 순서대로 파악을 해주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상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핵상은 그렇죠. N 또는 EN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 핵상이 파악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종을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종 파악인데 서로 다른 종일 경우에는 EN은 EK일 때, 자, 요거는 염색체 핵상과 염색체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EN은 46, 요거를 EN은 그냥 EK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가 나중에 생식세포가 되게 되면 N은 23이 돼서 N은 K라고 표현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일 경우에 EN의 핵상의 세포에서 염색체 숫자가 다르면 당연히 서로 다른 종이겠죠. 자, 그런데 염색체 숫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즉 EN의 핵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숫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 등이 다르면 서로 다른 종입니다. 자, 그 다음 종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제 성별을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성염색체는 핵상이 EN인 세포를 먼저 확인을 해주면 편해요. 자, 그래서 EN의 세포에서 어떤 염색체, Y 염색체가 보이면 꼭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Y 염색체가 보이게 되면 얘는 남성 혹은 수컷의 세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핵상, 종, 성별이 파악이 되면 이제 나머지 문제의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개체를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무엇이냐면 같은 종이어도 성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개체일 거고 종이 다르면 같은 성이라도 다른 개체일 거예요. 알겠나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요런 세포 사진을 봤을 때 세포 그림을 봤을 때 염색체 개수는 어떻게 세는지, 그 다음 핵상은 N과 EN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 다음 염색 분체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체 개수. 자,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얘는 염색체 몇 개일까요?
그렇죠. 한 개죠. 얘도 염색체 한 개입니다. 얘는 단순히 그냥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일 뿐이고 얘는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염색체 개수는 무엇으로 세냐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는데 동원체 개수가 염색체 개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개수는 무엇으로 세냐면 동원체 개수로 세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셀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핵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세포를 봤을 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그렇죠.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룹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세포가 있어요. 얘는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그렇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한 개씩만 한 그룹을 이룹니다. 자, 얘는 몇 N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2N인 거고 얘는 한 개씩만 한 그룹을 이루니까 그렇죠. 1N인데 그냥 1N 생략을 해서 N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그림에 두 개씩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몇 N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렇죠. 2N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그림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NX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Y 염색체는 EN의 핵상인 세포에서 티가 납니다. 그래서 Y 염색체가 보이면 표시를 해주면 돼요. Y 염색체가 보이면 표시를 잘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런 모습의 분열 세포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세포 분열 문제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세포 분열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부분의 문제는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원기의 세포도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요 핵형 분석 있죠?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염색사가 아니라 편의상 염색체로 표현을 합니다. 지원기의 세포는 사실 염색체가 없지만 문제풀이상 지원기의 세포도 염색체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상은 N과 EN 중에 하나인 거고 염색체 숫자를 K의 배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되어 염색 분체가 존재하면 선생님은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라면 곱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염색체가 나타난 상태는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할 거고 왜냐하면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인 경우에는 곱하기 1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원기의 세포는 자 2에는 2K입니다. 사람 생각하면 2에는 46이겠죠. 그렇지만 아직 S기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DNA가 복제가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DNA가 복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됐으니까 지원기에 있는 요 DNA를 염색체로 나타내게 되면 요런 모습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1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세포는 어때요? 아직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핵상은 2에는 2K입니다. 그래서 아직 2에는 46이란 얘기인데 감수 1분열이 들어가기 전에 S기가 먼저 있었겠죠? S기에 DNA가 복제가 됐으니까 감수 1분열에는 어떤 염색체가 나타나요? 그렇죠.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 DNA가 복제가 된 상태니까 가로 열고 곱하기 2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2에는 46인데 곱하기 2라고 표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어때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핵상과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졌겠죠. 자, 요런 상동 염색체가 있었는데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 어때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숫자는 절반이 되는데 염색 분체가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라서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그래서 n은 k 곱하기 2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어때요? 요 염색체가 이렇게 찢어지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핵상과 염색체 숫자는 변화가 없지만 염색 분체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1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곱하기 1과 곱하기 2는 문제 풀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공식적인 표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선생님이 문제 풀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1과 곱하기 2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곱하기 2는 염색 분체가 있을 때, 즉 DNA가 복제가 된 상태일 때, 곱하기 1은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2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가 2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G1기의 세포에 있는 걸 이제 염색체로 나타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립 유전자가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곱하기 2는 뭐예요? 그렇죠. DNA가 복제가 된 이후의 염색체니까 이렇게 염색 분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A, 라지 A 하나였다가 DNA가 복제가 되니까 라지 A가 2개가 되겠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의 경우에는 각 상동 염색체 유전자가 2배입니다. 다른 말로는 DNA 상대량이 2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존재하는 유전자는 뭐가 나올 수 없어요? 홀수가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복제가 된 상태니까. 자, 그래서 곱하기 2의 상태에서는 여기 어떤 유전자가 존재하면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EN의 세포에는 해당 개체의 유전자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EN의 세포에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당연히 모두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대립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 정자 형성 과정에서 생식세포에는 특정 대립 유전자가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XY라는 남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4개가 나오는데 X 하나 갖는 거, X 하나 갖는 거, Y 하나 갖는 거, Y 하나 갖는 거 이렇게 4개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XY 중에 요 X에 라지알이라는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정자는 라지알을 갖고 얘도 라지알을 갖지만 얘는 R에 대한 그 어떠한 유전자도 가지지 않겠죠. 요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 만약에 X 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있으면 요런 세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대립 유전자가 아예 없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많이 나오는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요 그림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G1기 세포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감수 1분열 중기 세포인 거고 이렇게 세 번째 나오는 게 감수 2분열 중기 세포인 거고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생식 세포입니다. 요 그림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감수 분열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G1기 세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1기 세포예요. 그래서 G1기의 세포니까 핵상은 EN 그대로일 거고 그 다음 염색체의 개수도 EK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렇지만 아직 S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S기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DNA가 복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요. 안 됐으니까 곱하기 1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 곱하기 1, 곱하기 2는 선생님의 표현이니까 정식적인 표기는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원기의 세포는 핵상은 2n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 개수는 2k인 거고 아직 복제가 안 됐으니까 곱하기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 그림 한번 볼게요. 지원기의 세포의 염색체로 나타낸 거예요. 자, 편의상 염색체로 나타낸다고 했죠. 자, 염색체는 몇 개예요? 그렇죠. 4개인 거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2개가 쌍을 이루니까 2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이 n인 거고 염색체 개수는 총 4개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직 DNA가 복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상에.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염색체 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에는 4. 됐죠? 그 다음에 요 한 가닥 한 가닥이 DNA 한 가닥이 응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DNA 상대량을 셌을 때 DNA가 지금 하나, 둘, 셋, 4가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DNA 상대량은 처음에 편하게 4라고 둡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 볼게요. 자, 두 번째 세포는 감수 1분열 중기 세포예요. 아직 분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핵상과 염색체 숫자는 변화가 없죠. 그렇지만 S기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DNA가 복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이니까 무슨 염색체? 그렇죠.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S기를 지났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해 있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염색체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염색체 개수 변화 없죠? 그래서 염색체 개수는 몇 개냐면 2에는 4가 됩니다. 그렇지만 DNA가 어떻게 됐어요? 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곱하기 2라고 써놨죠. 그래서 DNA 상대량 어떤 식으로 쉽게 구하냐면, 자, 염색체 개수인데 여기에 각각 염색 분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2개를 곱해주면 바로 8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닥이 나오게 돼서 DNA 상대량을 8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나누어지죠?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이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포가 나오게 돼요. 이 두 번째 세포는 감수 2분열 중기 세포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염색체랑 핵상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 절반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를 보게 되면, 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한 개씩만 한 그룹이 이루니까 n핵상이고 염색체 숫자는 2개니까 n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n은 2, 얘도 n은 2가 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아직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n은 k, 그 다음에 곱하기 2라고 일단 표현해주면 돼요. 그래서 염색체 숫자를 나타내게 되면 핵상은 n이고 전체 염색체 숫자는 2가 되게 됩니다. 다음 DNA 상대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DNA 상대량 곱하기 2죠? 요거랑 똑같이 염색체는 2개인데 각각의 염색 분체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에서 4라고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포, 요 4개의 세포들은 각각 생식세포인데, 자, 2분열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그렇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세포를 보게 되면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어요? 그렇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한 개씩만 있어서 n이고, 염색체 숫자는 동원체 숫자니까 2개죠. 됐나요?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숫자가 얘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곱하기 1로 써줍니다. 그래서 염색체 숫자를 보게 되면 n은 2가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DNA 상대량이 2 곱하기 1 해서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DNA 상대량은 2대 4대 8대 4니까 약분하게 되면 1대 2대 4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포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곱하기 1과 곱하기 2를 표현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적어주면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유전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큰 염색체에는 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 개체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큰 염색체에는 A, 작은 염색체에는 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얘가 G 원기 세포예요. 그래서 라지 A가 1개, 그 다음에 스몰 a가 1개죠. 됐나요? 일단 A를 먼저 집중해서 볼게요. 자, 그런데 S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애가 복제가 돼서 그대로 옆에 붙어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애가 복제가 돼서 그대로 붙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라지 A도 복제가 돼서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다 2배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곱하기 2의 의미는 여기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다 2배씩 됐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감수 2분열 중기세포가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염색 분체가 그대로 있는 염색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라지 A가 있고 여기 라지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도 A, 즉 라지 A, 라지 A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염색 분체가 있을 때는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2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왜 곱하기 2가 중요하냐면 곱하기 2라는 표시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유전자가 2개씩 있어요. 짝수로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라지 A, 라지 A 짝수로 존재하고 스몰 a, 스몰 a 짝수로 존재하죠. 그렇지만 얘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세포도 곱하기 2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존재하는 유전자는 모두 다 2개씩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도 2개, 그 다음에 라지 B도 2개, 그리고 여기는 스몰 A도 2개, 여기 라지 B가 2개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 2인 상태에서는 유전자의 개수가 홀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복제가 된 상태인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이 곱하기 2가 중요해요. 그래서 곱하기 2인 요 상태에서는 유전자가 있다면 다 짝수로 존재합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는 2개, 스몰 a는 0개,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는 0개, 스몰 a는 2개를 가지지만 어쨌거나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짝수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요 특징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들 핵형에 대한 건데 어떤 식으로 푼다고요? 그렇죠. 핵상, 종, 성별, 개체 요 순서대로 한번 접근해 보면 됩니다. 아직 안 풀어본 사람들은 지금 잠깐 화면 멈춰놓고 꼭 스스로 접근해보고 풀어보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풀이를 봐야 합니다. 자,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봤나요? 혼자 꼭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를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종의 동물인데 이 두 종이 모두 2에는 6이라는 핵상과 염색체를 가진 애들입니다. 얘는 체세포 기준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두 종의 동물 A에서 C의 세포입니다. 개체가 3개가 나오죠. 근데 이 A에서 C의 세포 가에서 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겁니다.
자, 문제 조건 볼게요. 자, 가에서 라 중에 두 개는 A의 세포인 거고 나머지 두 개 중 한 개는 B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또 C예요. 그러니까 네 개 중에 두 개만 A 세포, 나머지 각각은 B 세포, C 세포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C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 그 다음 수컷이 XY이며 또 A와 C의 성별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먼저 얘네들의 핵상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종이 나와 있으니까 종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별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개체의 것인지 개체를 구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핵상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 같은 경우에는 자, 몇 N인지 먼저 볼게요. 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몇 개씩 한 그룹을 이루죠? 그렇죠. 한 개씩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N이에요, 2N이에요? 그렇죠. 얘는 N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염색체가 나타나 있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염색체 개수 몇 개? 그렇죠. 3개입니다. 그 다음 염색 분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곱하기 2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그러니까 몇 N이에요? 그렇죠. 2N입니다. 그 다음 염색체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자, 그리고 염색 분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그렇죠. 염색 분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 2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를 한번 볼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2N이고 염색체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2N은 6이고 염색 분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를 보도록 할게요.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그러니까 몇 N이에요? 2N입니다. 염색체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2N은 6이고 염색 분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핵상을 먼저 파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종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 지금 몇 개의 종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2종입니다. 그러면 염색체, 종이 다르니까 염색체 숫자는 같다고 하더라도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염색체 모양이 다르겠죠. 자, 이럴 때는 제일 큰 거부터 비교하면 좀 편해요. 예, 하얀색 제일 큰 거 있는데 하얀색 제일 큰 게 있어요, 없어요? 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랑 나랑 라는 같은 종인데 다는 다른 종이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편의상 가, 나, 라를 종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가, 그 다음에 나, 라를 편의상 종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는 다른 종이니까 다는 종 2라고 할게요. 그래서 바로 문제에 표현해주면 얘는 종 1, 그 다음에 얘는 종 1, 그 다음에 얘는 종 2가 될 거고 얘는 종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종을 구분했나요? 자, 그 다음에 뭘 파악하라고 했죠? 그래요. 성별을 파악을 하는데 자, 몇 N의 세포에서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2N의 세포를 찾아서 성별을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자, 2N의 세포를 보게 되면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습니다. 자, 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성염색체 사람과 똑같이 XX가 암컷이고 XY가 수컷이죠? 근데 X랑 Y랑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근데 나를 봤을 때 상동 염색체 관계인 애들이 다 사이즈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Y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얘의 성별은 뭐예요? 그렇죠. XX 암컷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도록 할게요. 얘랑 얘랑 상동 염색체인 거고 얘랑 얘랑 상동 염색체면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염색체겠죠? 그런데 상동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그렇죠. 수컷이에요. 요 작은 거 그냥 편하게 y라고 두면 x, y 수컷이 됩니다. 자, 그러면 라 뭘까요? 그렇죠. 얘랑 얘랑 크기가 같고 얘랑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상동 염색체면 얘랑 얘랑 상동 염색체 관계일 텐데 어때요? 모양과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 작은 걸 그냥 y라고 표현하면 얘는 x, y 수컷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별 파악했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얘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얘랑 같은 종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가 Y 염색체고 얘가 X 염색체겠죠? 자, 요 조그만한 건 뭐예요? 그렇죠. Y죠. 그래서 얘도 Y입니다. 그래서 이 가세포는 누구의 것이냐면 XY 수컷의 세포예요. 됐나요? 즉 수컷에서 만들어진 세포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수컷, 그 다음에 얘는 암컷, 얘는 수컷, 얘는 수컷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파악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조건들 있죠? 이 조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개체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체는 몇 개의 개체가 있냐면 세포는 4개지만 3개의 개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A의 세포는 2개, 그 다음에 1개 세포, B의 세포는 1개, 그 다음에 C의 세포는 1개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만 종 2고 얘만 세포가 1개죠? 그래서 이 종 2인 다의 세포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A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얘는 A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A 세포가 2개라고 했는데 얘는 종 2의 세포로 1개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A와 C의 또 성별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종 1의 세포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라에서 수컷의 세포는 누구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수컷의 세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만 암컷의 세포예요. 즉 암컷의 세포가 몇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1개밖에 없으니까 A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가 될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1개밖에 없으니까 종이 2가 1개밖에 없으니까 A가 될 수가 없고 얘도 암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의 세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랑 얘의 세포가 A의 세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구분해 볼 건데 A와 C의 성별이 같다고 했어요. 자, A의 성별이 무엇이죠? 그렇죠. 수컷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컷을 찾으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얘가 수컷이죠. 그러니까 A와 C의 성별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C의 세포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B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가랑 라가 개체 A의 세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나 그림에 있는 세포가 개체 B의 세포가 되는 거고 이 다 그림에 있는 세포가 개체 C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다 파악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는 A의 세포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다. A와 B는 어때요? 서로 같은 종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체세포 1개당 X 염색체 분의 상 염색체 숫자를 보게 되면 자, 일단 B를 볼게요. 개체 B는 요거였죠?
자, 개체 B를 잠깐 정리하면 개체 B는 2에는 6인데 그렇죠. XX 암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2에는 4 플러스 X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를 표현하게 되면 자, C가 얘입니다. 마찬가지로 2에는 6인데 얘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개체 C는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2에는 4 플러스 X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볼게요. 자, B에서 X 염색체는 몇 개예요? 2개. 상 염색체는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2분의 4 해서 그러니까 2가 나오고, 그 다음 C에선 X 염색체 몇 개? 1개. 그 다음에 상 염색체 수 몇 개? 그렇죠. 4개입니다. 그래서 4가 나오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B랑 C 중에 그렇죠. C가 더 크기 때문에 요 문장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가와 나의 염색 분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가와 나의 염색 분체의 개수는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도 되지만 요거 우리가 써놨잖아요. 3 곱하기 2에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다 세지 말고 6 곱하기 2니까 12개. 이렇게 염색 분체 개수도 얘네들을 써두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염색체마다 염색 분체를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다음 문제 꼭 한번 혼자 스스로 풀어보고 있으세요. 자, 잠깐 멈춰놓고 문제 풀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종 P 얘는 마찬가지로 2에는 6이네요. 유전형질 A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림은 P의 개체 1과 2의 세포 가에서 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예요. 가에서 다 중 한 개만 1의 세포이고 나머지 2개는 그러면 2의 세포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P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인 거고 수컷이 XY입니다. 그 다음에 1의 A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이며 자, 니은은 여기 니은은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유전자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핵상, 종, 성별, 그 다음 개체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이 문제도 조금 편하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명 듣기 전에 안 풀어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멈춰놓고 혼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의 핵상과 염색체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상이 보이나요? 그렇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n입니다. 그리고 염색체는 몇 개? 동원체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염색체는 세 개인 거고 염색 분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핵상과 염색체 수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도 마찬가지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얘도 n입니다. 그리고 염색체는 총 몇 개예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곱하기 1로 표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으니까 얘는 2n입니다. 자, 염색체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2에는 6이고 자, 그 다음 염색 분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을 파악하려고 봤더니 이미 동물종 P의 개체라고 했으니까 종은 같아요.
그러니까 종 파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성별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별은 어떤 걸로? 그렇죠. EN의 핵상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EN을 봤더니 일단은 암컷이 XX, 수컷이 XY예요. 자, 그런데 모두 다 상동 염색체 관계인 애들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아직 여기에서 어떤 게 성염색체인지 모르겠지만 모양과 크기가 상동 염색체 관계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XX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별이 XX로 암컷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성별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얀색 염색체 있고 그 다음에 요 회색 염색체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요 검은색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얘가 X, 얘가 X이고 얘가 Y라는 뜻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나는 어떤 세포의 것이었냐면 XY 수컷에서 나온 NX상의 세포란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얘가 Y 염색체고 얘가 X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동그라미는 지우고 이렇게 XX 표시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가를 판단하려고 봤더니 X가 있어요. 있긴 하지만 얘가 NX상이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X가 있긴 하지만 얘가 XX 개체의 것이었는지 XY의 개체의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 성별은 아직 보류를 해놓습니다. 자, 성별은 아직 판단이 안 돼요. 됐나요? 왜냐면 암컷에서도 X 하나 가진 NX상의 세포가 나올 수가 있고 수컷에서도 X 하나를 가진 NX상의 세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개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파악할 때 이렇게 유전자형이 나타나 있죠? 요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힌트를 주는구나 라고 그냥 반갑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1에 A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였어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1에서 나오는 세포들은 B에 대해서는 다 대문자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를 한번 볼까요? 자, 가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스몰 b가 있습니다. 스몰 b는 돌연변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몰 b는 이 1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1과 2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세포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통해 가지고 2가 가진 유전자형을 일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 2에서 나온 세포가 라지 A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몰 b도 가져야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는 정확히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라지 A를 하나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몰 b를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됐나요? 자, 1의 A에 대한 유전자형이 요거라면 2의 A에 대한 유전자형을 일단 여기 요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흰색 유전자에는 뭐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A에 대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회색 염색체에는 뭐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B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흰색에 있는, 즉 흰색 염색체에 있는 요 기억은 라지 A 혹은 스몰 a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회색에 있는 애들은 라지 B나 스몰 b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의 개체를 우리가 기억과 니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기억과 니은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억,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니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요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세포를 유전자형을 나타냈을 때 기억, 니은 뭐 요거란 얘기입니다. 요건 아직 뭔지 모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얘가 A에 대한 유전자예요. 자, 기억이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지 A면 라지 A 혹은 스몰 A면 스몰 A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게 동형 접합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은 개체 1은 A에 대한 게 동형 접합일까요? 아니죠. A에 대한 건 라지 A, 스몰 A가 있기 때문에 이형 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체 2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랑 한번 매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A,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기억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기억이 뭐죠? 그렇죠. A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A가 됩니다. 라지 A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를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에 니은을 하나 놔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 A,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스몰 b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가 판단이 됐냐면 얘가 2의 세포인 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2의 세포인 게 판단이 됐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만 원의 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원의 세포의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예요. 즉 B에 해당하는 게 라지 B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이 가지고 있는 요 니은은 라지 B와 스몰 B 중에 뭐여야 돼요? 그렇죠. 라지 B밖에 줄 수 없으니까 얘가 라지 B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럼 기억과 니은 어떤 유전자인지 파악이 됐으니까 얘도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유전자형을 정리하면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1의 유전자형 나왔고 2의 유전자형 나왔고 각각 어떤 개체들인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라지 A이다. 맞나요? 그렇죠. 기억은 라지 A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B의 세포인가요? 아니죠. 나는 1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지원기에 세포 한 개당 라지 A와 라지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DNA 상대량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각각 한 개당 DNA 상대량은 1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란 얘기예요. DNA 상대량이. 그러니까 1의 유전자형 봤을 때 라지 A의 DNA 상대량은 1이고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1이고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2고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0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를 봤을 때는 라지 A의 DNA 상대량은 2고 스몰 a는 0이고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1이고 스몰 b에 대한 DNA 상대량은 1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A가 한 개 있으면 그냥 1이다
A가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지원기 세포 한 개당 자 A와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과 2에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1의 유전자형은 뭐였죠? 문제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였어요. 자, 그 다음에 2는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입니다. 그러면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몇 개 있는지 세주면 돼요. 얘가 한 개, 얘가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라지 A와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1 더하기 2에서 3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라지 A와 그 다음에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라지 A가 두 개 있고 라지 B가 한 개 있으니까 3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개체 1에 G원기 세포,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 세포, 그 다음에 생식세포에서 스몰 a에 대한 DNA 상대량이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세포는 어떤 걸까요? 자, 뭘 물어봤냐면 개체 1입니다. 개체 1이에요. 개체 1에서 스몰 a의 DNA 상대량이 홀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세포가 나왔냐면 G원기 세포,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세포,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세포, 그 다음에 생식세포입니다. 자, 얘네들 어떻게 돼요? 이 애는 지금 보게 되면 이 애는 6이죠? 그렇기 때문에 6하고 G원기는 아직 DNA 복제가 안 됐으니까 곱하기 1.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세포는 이 N이고 6이지만 DNA가 복제가 된 이후에 염색 분체가 있으니까 곱하기 2.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N은 3이고 그렇지만 아직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돼서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즉 복제된 DNA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염색 분체가 나눠졌기 때문에 곱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2면은 존재하는 유전자는 홀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수 1분열 중기도 안 되고 감수 2분열 중기도 안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에서는 이미 A1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홀수 한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생식세포도 라지 A 한 개 또는 스몰 a 한 개를 갖기 때문에 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스몰 a의 DNA 상대량이 1이고 여기는 2고 얘는 2 또는 0이 될 거고 얘는 1 또는 0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고생했고 요거 다음 문제 요것도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잠깐 멈춰놓고 풀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종 이에는 8의 유전형질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와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림은 이 동물종의 개체의 P의 지원기 세포 1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가에서 라의 상염색체 숫자와 유전자 기억에서 디귿 중 두 유전자의 DNA 상대량 값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디귿, 니은 더하기 디귿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가에서 라는 1에서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P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디귿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도포에는 라지 A가 있습니다. 그리고 2와 3는 모두 중기의 세포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요 1, 2, 3, 4 세포랑 가나다라를 매칭을 할 거고, 매칭이 끝나면 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A가 어떤 유전자인지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이 각각 얘네들 중에 어떤 유전자인지 결정을 해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어떤 생물 종이 전체가 2에는 8입니다. 체세포겠죠? 2에는 8인데 성염색체가 2개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일단은 2n은 8인데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n은 6 더하기 xx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원은 문제에서 G원기세포라고 했습니다. 얘가 G 원기세포. 그 다음에 얘가 생식세포 형성 과정인 거고 문제에서 2와 3가 모두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요거 2는 그쵸 감수 1분열의 중기겠죠? 그래서 얘를 중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중기 2 감수 2분열의 중기니까 중기 2입니다.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핵상을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G원기입니다. G원기니까 몇 n으로 존재할까요? 그렇죠. 여기 문제에서 2n은 8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n의 상태인데 아직 S계기를 안 거쳤으니까 DNA가 복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돼서 우리는 곱하기 1이라고 가로에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원입니다. 아직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핵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S기를 지나서 이제 감수 1분열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DNA가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곱하기 2를 써줄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중기 2예요. 중기 1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핵상은 그렇죠. 절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곱하기 2, 즉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기 2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렇죠. 후기 2에서 즉 감수 2분열 후기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상에는 변화가 없고 대신에 곱하기 1의 상태 즉 염색 분체가 없는 염색체가 존재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거의 99%는 얘가 G원기, 그 다음에 얘가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감수 2분열 중기, 나머지 4개의 세포가 생식세포로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얘가 뭐죠? 그렇죠. 상염색체인 거고 얘가 성염색체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상염색체 숫자가 3개예요. 그러면 2n일까요? n일까요? 그렇죠. 6의 절반이니까 얘는 n핵상의 세포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알 수가 없고 라를 볼게요. 라는 상염색체 숫자가 6개입니다. 돌연변이와 교차가 없으니까 라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숫자가 6개니까 몇 n의 상태예요? 그렇죠. 2n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n과 2n이 나왔으니까 n핵상의 세포가 지금 3랑 4, 그 다음에 2n의 핵상이 1과 2입니다. 그래서 가의 후보는 지금 n핵상이니까 세포 3 혹은 세포 4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라의 후보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요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1과 2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쓸 게 없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DNA 상대량을 더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곱하기 2의 상태니까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모두 다 그렇죠. 곱하기 2라서 짝수로 존재합니다.
자,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짝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2n 다시 할게요. 자, 여기 곱하기 2의 상태인 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합이 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어떤 유전자의 합이 3과 1 홀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얘네 두 개의 세포는 2나 3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 가능한 거는 뭐예요? 홀수로 존재할 수 있는 요 1번 세포와 요 4번 세포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나는 1번 세포 혹은 4번 세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번 세포나 4번 세포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짝수로 존재하고 홀수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봤더니 결국엔 라지 A, 스몰 a 혹은 라지 B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얘를 통해 가지고 얘네 둘을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요거는 생식세포고 얘는 지원기의 세포입니다. 자, 생식세포는 요거 둘 중에 몇 개를 가져요? 그렇죠. 둘 중에 한 개만 가지겠죠. 왜냐하면 nx항에다가 곱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둘 중에 하나만 갖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둘 중에 하나만 갖습니다. 그 다음에 b도 몇 개만 가져요? 한 개 또는 0개를 갖겠죠? 요 말 이해됐나요? 자, 지금 이 개체의 유전자형은 뭔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들의 조합일 거예요. 됐나요? 자, 어떤 개체가 라지 A, 라지 B, 라지 B라고 했을 때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를 갖기 때문에 A에 대한 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갖기 때문에 B에 대한 유전자의 개수도 한 개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도 A에 대한 거는 한 개만 나와요. 그렇죠? 라지 A 혹은 스몰 a. 이런 경우에도 B에 대한 건 한 개만 나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A에 대한 거 하나, B에 대한 거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유전자의 합이 3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생식세포는 A 중에는 하나, B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3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식세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1로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원포였는데 원이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원이 확정이 되면서 다는 이렇게 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원포가 결정이 됐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가는 3 또는 4 중에 하나였는데 포가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포는 사라지고 그래서 가는 이렇게 3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라는 1 또는 2였는데 1을 여기서 썼죠? 그러니까 라는 1이 될 수가 없고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포를 매칭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라고 표현해 준 게 큰 힌트가 됐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가는 세포 3, 나는 세포 1, 그 다음에 다는 세포 4, 그 다음에 라는 세포 2입니다. 여기까지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 P는 결국에는 A에 대한 거를 2개를 가질 거고 유전자형이 B에 대한 것도 2개를 가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포 4에는 라지 A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 4가 라지 A를 가지니까 얘가 가져야 되고 얘가 가져야 되니까 얘가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세포에는 라지 A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야지만 라지 A가 있는 생식세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전자들을 한 번씩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원기의 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기의 세포가 누구예요? 그렇죠. 지원기는 얘의 세포예요. 자, 우리가 다 물음표는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기억과 디귿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억과 디귿이 라지 A와 스몰 a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과 디귿이 라지 A와 스몰 a라고 한다면 이 P는 지원기 세포예요. 곱하기가 안 된 상태니까 A에 대한 거는 두 개밖에 유전자를 가지지 못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즉 라지 A와 스몰 a 대립 유전자 관계라면 기억과 디귿이 대립 유전자 관계라면 지원기 세포에서의 이 A에 대한 유전자 합은 최대 몇 가지만 나와요? 그렇죠. 2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3이 나왔네요. 됐나요? 대립 유전자라면 2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3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대립 유전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억과 디귿은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닙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우리가 대립 유전자 가능한 거는 자, 기억과 디귿이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라고 했으니까 대립 유전자 관계가 가능한 것은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이 대립 유전자 관계가 가능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요거를 통해 가지고 기억과 디귿은 대립 유전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맞나요?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립 유전자 관계라면 라지 A, 스몰 a 합이 2입니다. 그 다음에 라지 A 합이 2예요. A에 대한 거를 더했을 때. 그 다음에 스몰 a 합도 2입니다. 그 다음에 라지 B 합한 것도 그렇죠. B에 대한 건 2개. 이것도 B에 대한 건 합한 게 2개. 그 다음에 이것도 B에 대한 게 합한 게 2개이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관계라면 두 유전자의 합이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요거 생식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써가지고 얘가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님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요거를 볼게요. 생식세포. 자, 생식세포를 봤을 때 얘가 2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니은과 디귿이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합시다. 요거 혹은 요거 라고 했을 때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맞죠?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갖습니다. 만약에 니은과 디귿이 각각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서 얘가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a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1만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런데 몇이 나왔어요? 2가 나왔죠. 그러면 대립 유전자라면 생식세포는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서 1밖에 안 나오는데 2가 나왔어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대립 유전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니은과 디귿도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 대립 유전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립 유전자 관계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라지 A, 스몰 a, 라지 B 중에 하나인데 요거 세 개 중에 대립 유전자는 뭐예요? 그렇죠. 라지 A랑 스몰 a겠죠? 자, 그래서 얘네가 각각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지 A랑 그 다음에 스몰 a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뭘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디귿이
라지 B인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다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랜다. 세포 4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가 세포 4죠. 라지 A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세포 4를 볼게요. 자, 세포 4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문제 조건에 따라서 라지 A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4는 어쨌거나 A를 하나 가져요. 자, 니은 더하기 디귿이 2가 나왔어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죠? 이미 우리가 디귿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얘가 B임을 압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 중에 하나는 라지 B가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냐면 라지 A나 혹은 스몰 a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자, 근데 디귿이 B임이 확정이 됐고, 그러면 니은이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일 텐데 B는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1은 뭐여야 돼요? 그렇죠. 세포 4는 라지 A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라지 A가 됩니다. 됐나요? 자, 얘는 라지 B임이 확정이 됐고, 세포 4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라지 A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얘를 통해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자, 어쨌거나 니은 더하기 디귿이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얘가 B임이 확정이 됐어요. B가 한 개란 얘기겠죠? 그럼 얘도 한 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니은은 생식세포니까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를 가져야 하는데 이미 하나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니은이 뭘로 확정이냐면 A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렇죠. 자동으로 기억이 스몰 a임이 확정이에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정리하면, 자, 기억은 스몰 a, 그 다음에 니은은 라지 a, 그 다음에 디귿은 요렇게 라지 b임이 확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생식 세포가 뭐를 가지고 있는 게 확정이에요? 그렇죠.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형을 다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지원기 세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기 세포가 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형을 정리를 했으니까 기억은 스몰 a,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그렇죠. 니은은 라지 a, 기억은 스몰 a, 디귿은 라지 b,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라지 a,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라지 b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나의 세포에서 기억 더하기 디귿의 값을 봅시다. 여기 기억 더하기 디귿이 뭐가 나와요? 그렇죠. 3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A가 몇 개, B가 몇 개일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세포 4가 라지 A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개체는 A에 대한 자리 2개를 가질 수 있는데 라지 A를 하나 가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A에 대한 게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 스몰 a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1개. 근데 또 b에 대한 거 볼게요. b의 자리에는 2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최대값은 2개입니다. 됐나요? 자, 감이 왔어요. 얘가 3이 나오려면 그럼 스몰 a는 몇 개여야 할까요? a 자리가 1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b가 2개 이상이 3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B의 자리는, 즉 B 유전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라지 B의 최대값은 2고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a에 대한 거는 한 자리만 남았는데 여기에선 스몰 a니까 스몰 a의 최대값도 1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스몰 a가 1개, 라지 b가 2개여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P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자, P의 유전자형은 요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기억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요렇게, 그 다음 각각의 세포는 요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3이다. 볼게요. 자, 얘는 세포 1입니다. 지 원기예요. 자, 2에는 몇이라 그랬죠? 2에는 6 플러스 xx입니다. 그럼 상염색체는 몇 개예요? 그렇죠. 얘는 6개가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뭐냐면 그래요. 라지 A죠. A와 B가 대립 유전자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이제 사실은 기억 니은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문제를 빨리 풀 때는 2번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우리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디귿도 한번 만나지 볼게요. 자, 2의 세포 1개당 2의 세포 1개당 자, 2가 뭐예요? 2n 곱하기 2의 상태죠. 기억과 디귿의 DNA 상대량입니다.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스몰 a, 그 다음에 디귿은 라지 b예요. 됐죠? 자, 그런데 P의 유전자형이 뭐라 그랬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복제가 됐다는 얘기, 곱하기 2면. 됐나요? 자, 그러면 a가 몇 개, 스몰 a가 몇 개, 그렇죠. 스몰 a가 2개, 그 다음에 라지 b가 2개였는데 2배가 됐으니까 4개 해가지고 더한 값은 6이고 이 6은 a의 숫자 6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됐나요? 자, 다시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개체에서 세포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의 개체에서 나온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은 당연히 이 개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왜냐면 여기 라지 A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세포에서 그 어떤 유전자가 나오면 그 개체는 무조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됐나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유전자형을 채울 수 있는 걸 먼저 채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세포를 매칭할 때는 유전자의 상대량을 이용을 했는데 이 상대량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짝수만 나온다, 홀수가 나올 수 없다, 요거를 잘 기억해서 DNA 상대량을 통해 가지고 세포를 이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관계에 있어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지 A랑 스몰 a가 있어요. 얘네 두 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생식세포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나눠지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 NX쌍의 생식세포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NX쌍의 세포는. 그럼 얘도 종류는 개수가 아니라 종류는 라지 A 혹은 스몰 a 둘 중에 하나만 갖겠죠. 종류 의미하는 거예요. 개수 말고. 됐나요? 그래서 요 NX쌍에 같이 들어간 유전자들은 대립 유전자 관계일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닌 것들이 NX쌍의 세포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상염색체랑 비슷하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XY죠. 자, 만약에 X 유전자에 라지알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생식세포가 얘를 통해서 결국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냐면 요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R에 대한 유전자를 갖지만 Y염색체를 가진 요 생식세포는 R에 대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집니다. 자, 원래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요렇게 대립 유전자가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A에 대한 유전자면 얘네 4개는 적어도래. 요 A에 대한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지 A가 됐건 스몰 A가 됐건 어차피 상동 염색체가 나누어져서 각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A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생식세포 분열에서 성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 경우, X염색체에만 있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R에 대한 유전자가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유전자형이 이렇게인 어떤 동물, 이에는 물음표인 지원기세포 1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2에서 포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과 스몰 a의 유무를 나타낸 거고, 그림은 2에서 4 중 한 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2에서 4는 각각 중기세포, 후기세포, 생식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이게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니까 요 중기세포가 감수 1분열 중기일 수도 있고 감수 2분열 중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후기세포가 감수 1분열 후기세포일 수도 있고 감수 2분열 후기세포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생식세포 중 유전자형이 모두 다 대문자인 생식세포의 비율이 4대 1이고 가에는 라지 A가, 라에는 라지 T가, 다와 라에는 모두 스몰 b가 있고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X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바의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성염색체가 XX니까 그냥 편하게 다 똑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XY에 라지 R 있을 때 만약에 XY라면 R이 없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XX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바로 다 표시할 수 있겠죠? 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라지 A. 그 다음에 나에는 그렇죠. 라지 D. 그 다음에 다와 라에는 스몰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문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확인을 할 거냐면 이 동물의 생식세포 중에 유전자형이 요것인 생식세포의 비율이 4대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만약에 A와 B와 D에 대한 유전자가 모두 독립이라면, 다른 말로 A에 대한 유전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유전자, 그 다음에 D에 대한 유전자가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면 요 개체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있는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는 비율은 몇일까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라지 A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라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둘 중에 하나니까 라지 D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해가지고 몇이에요? 그렇죠. 모두 다 독립이라면 얘가 8분의 1이 나옵니다. 4분의 1이 아니네요. 그러면 모두 다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지 않고 몇 개의 유전자들은 서로 같은 염색체 위에 있다. 다른 말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 세 개의 유전자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상동 염색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왔습니다. 그럼 세 개가 한 번에 요렇게 돼야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개체라면 이런 형태라면 라지, 라지B, 라지D가 들어갈 수 있는 생식세포의 비율이 몇이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다 대문자인 경우에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아니네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전부 다 따로 있지도 않고 전부 다 같이 있지도 않으면 그렇죠. 두 개, 한 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확률이 4분의 1로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떤 유전자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두 개, 한 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지우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요렇게 염색체가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전자는 연관이 되어 있고 한 개의 유전자는 독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에 A, B, D라는 유전자 중에 두 종류의 유전자가 같이 있고 나머지 한 종류의 유전자는 다른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A, B, D 중에 두 개의 유전자가 같이 있고 나머지 한 개의 유전자는 얘랑 다른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에 대한 정보를 썼고 이 그림을 봤을 때 뭘 것 같아요? 자, 중기는 어때요? 정 가운데 배열이 딱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어떤 것도 찢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기일 수도 없고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중기, 후기, 생식세포 중에 그렇죠. 얘가 후기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후기가 됐고 그럼 얘가 후기 1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후기 2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B에 대한 게 얘가 각각 스몰 b, 스몰 b입니다. 어때요? 라지 B, 스몰 b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B에 대한 것만 볼게요. 라지 B, 스몰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S기가 지나면 이렇게 되면서 라지 B, 스몰 b가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가 염색체를 중기원에서 형성을 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에서는 그렇죠. 요 두 개 상동 염색체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후기원, 감수 1분열의 후기라면 왼쪽에는 라지비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스몰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스몰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후기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기 2에서는 요렇게 나눠져서 각각 끌려가니까 라지비
스몰 b일 때 여기 각각의 세포겠죠? 이렇게 끌려가니까 얘가 후기 2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얘랑 얘랑은 원래는 염색 분체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 똑같이 그릴게요. 염색 분체였는데 나눠졌구나. 결국엔 다와 라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된 거니까 완전히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와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얘랑 동일한 유전자를 가져야 해요. 자, 그런데 얘가 라지 A를 가졌고 얘가 라지 D를 가졌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나도 뭐를 가져야 돼요? 라지 A. 가도 뭘 가져야 돼요? 라지 D. 됐나요? 이렇게 된 게 염색 분체가 나눠져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뭐가 서로 같은 염색체 위에 있고 뭐가 따로 떨어져 있는지 알았네요. 됐나요? 볼게요. 즉 A와 D, 라지 A와 라지 D가 같은 염색체 위에 있었고 스몰 b가 다른 염색체 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얘를 채울 수 있냐면 라지 A와 라지 D가 같은 염색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는 다른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형이 뭐였어요? 모두 다 잡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A와 D가 연관이면 여기에서도 A와 D가 연관, 즉 같은 염색체 위에 있어야 하니까 얘가 스몰 A를 가져야 되고 얘가 스몰 D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잡종이니까 여기 스몰 B가 있으니까 얘는 라지 B가 있어야 돼서 요런 개체였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얘가 후기 2였고 그 다음에 연관은 서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얘가 G1기 세포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표를 볼게요. 세포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4는 스몰 a가 없어요. 맞나요? 그리고 요 그림은 후기 2의 세포인 거고 감수 이분열에 있는 후기의 세포인 거고 A와 D, 라지 A와 라지 D가 2개씩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가 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A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스몰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스몰 A가 없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A가 없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죠. 그러니까 이 포는 누구? 얘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세포 4는 후기 2의 세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후기 4의 세포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와 3은 각각 무엇이냐면 후기 4래. 후기 2. 후기의 세포가 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왜냐면 얘가 후기 2의 세포인 거고 얘는 스몰 a를 가질 수 없으니까 스몰 a가 유일하게 없는 세포 4가 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2와 3은 각각 무엇이 돼야 돼요? 그렇죠. 문제의 조건에선 중기, 후기, 생시세포라고 했는데 이미 후기의 세포는 썼으니까 요 중기의 세포거나 생시세포거나 할 겁니다. 그런데 요 중기는 그렇죠. 1분열의 중기일 수도 있고 2분열의 중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후기 2의 세포 4의 DNA 상대량이 몇이에요? 1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은 후기2의 뭐예요? 절반이겠죠. 즉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DNA 상대량을 볼 건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게 얘, 왜냐면 얘가 확정이니까. 자, 그러면 후기2의 DNA 상대량이 1이에요. 됐나요? 감수 2분열 후기. 그럼 감수 2분열이 끝나고 세포 분열이 다 진행이 돼서 끝나면 얘네들이 각각이 들어가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텐데 봐봐요. 얘가 1이었어요. 그럼 각각은 몇이에요? 그렇죠. 0.5, 0.5의 DNA 상대량을 나와야겠죠. 자, 2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2와 4 중에 2와 3 중에 각각 중기세포와 생식세포가 나와야 하는데 얘가 후기 감수 2분열 후기라고 되어 있고 얘가 쪼개져 가지고 생식세포를 각각 만든단 말이죠. 근데 얘의 DNA 상대량이 몇이에요? 지금 얘를 그냥 1로 둔 거예요. 상대량이니까. 그러면 1짜리가 반반 나누어져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면 각각 0.5, 0.5겠죠. 그러면 요 하나의 세포가 2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생식세포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기의 세포가 되고 얘는 생식세포의 세포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가 결정이 됐죠. 그럼 얘가 중기 1인지 그 다음에 그 감수 1분열의 중기인지 감수 2분열의 중기인지 알아야 돼요. 자, 얘가 후기 감수 2분열의 후기입니다. 얘가 결국에는 감수 2분열의 중기의 세포에서 단순히 이제 염색 분체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감수 2분열의 중기도 염색 DNA 상대량이 몇이어야 돼요? 그렇죠. 1입니다. 자, 요거예요. 이렇게 G1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의 중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의 중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거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 전기, 중기, 그 다음 후기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됐나요? 감수 2분열의 후기. 그래서 얘가 생식세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얘의 DNA 상대량 1이니까 얘도 몇이어야 돼요? 1이겠죠. 그럼 얘도 1이겠죠. 그럼 요 합한 건 2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어떤 중기냐면은 얘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DNA 상대량이 감수 2분열 중기라면 DNA 상대량이 1이 나와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의 중기라면 얘가 합쳐지니까 2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1이에요? 2예요? 그렇죠. 2가 나왔으니까 얘는 어떤 중기냐면 감수 1분열의 중기세포란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기 세포, 흔히 말해서 체세포에 어떤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들이 같이 있는지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각각 어떤 시기인지 판단이 됐죠. 그래서 2는 감수 1분열의 중기세포, 그 다음에 3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4는 감수 2분열의 후기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건 다 파악했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에는 스몰 a가 있다. 나의 스몰 a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2에는 3개의 이가 염색체가 있다. 자, 세포 2가 감수 1분열 중기니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몇 개인지 세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얘의 직지 원기 세포가 가지고 있는 총 염색체 숫자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얘가 후기 2예요. 자, 후기 2면은 결국에는 요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후기 2니까 NX쌍의 세포죠. 요 NX쌍의 세포의 염색체 개수가 몇 개예요? 다시 할게요. 이거 후기 2. 그러면 후기 2라면 얘가 나눠지기 직전인 중기 2, 감수 유분열 중기의 세포는 요런 모습일 거예요. 맞나요? 나눠지기 전이니까. 자, 중기 2를 봅시다. 감수 유분열 중기. 그랬을 때 요런 모습일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NX쌍에다가 염색체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N은 3이에요. 그러면 2N은 몇이에요? 6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감수 1분열 중기세포에는 몇 개의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2개가 한 쌍을 이루니까 이가 염색체도 몇 개가 나와요? 그렇죠.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원과 포에서 서로 같다. 원과 포에서 서로 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포는 후기 2의 세포인 거고, 그 다음에 원은 지원기의 세포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세포 포인 요거 다시 했던 거 얘가 몇이에요? 1이죠? 자, DNA 상대량이 얘가 1이었습니다. 그럼 감수 2분열 중기도 1일 거고 얘도 1일 거예요. 그럼 얘가 합쳐지니까 2가 되는데 지원기와 감수 1분열 중기 사이에서는 S기가 있어서 곱하기 2가 돼서 2가 된 거죠. 그럼 여기 몇이에요?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의 DNA 상대량, 즉 1번 세포와 그 다음에 4번 세포의 DNA 상대량은 어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핵형 분석이랑 세포 분열 문제풀이의 대표적인 것들은 풀어봤습니다. 혼자 꼭 복습하고 이제 다음에는 사람의 유전 문제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고생했어요.